자, 먼저 제목을 봤더니 동적 평형이야. 한자가 뭐야 다? 동, 움직임, 움직임적인 평형. 평형은 무슨 뜻일까 얘들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움직임의 평형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맞아. 이거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개념이 처음에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정반응, 역반응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으로 나눌 수 있어. 역반응. 자, 정반응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에요. 역반응은 오른쪽으로 진행됐던 반응이 다시 돌아가는 거야. 무슨 쪽? 오른쪽. 무슨 쪽? 왼쪽. 우리 있잖아. 이때 이 반응식에서 이쪽에 반응물을 쓰고 이쪽에 생성물을 써요. 그러면 반응물이 생성물 되는 반응이고, 요거는 거꾸로 뭐야? 생성물이 다시 반응으로 돌아오는 반응이야, 얘들아. 뭐 어렵지 않지 이거? 보통 이렇게 쓰지? 정반응 쪽으로 써. 근데 그 반대로 하면 역반응이라고 얘기해. 자, 두 번째 개념. 이걸 가지고 반응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가역, 다음 비가역.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자어인데 얘들아, 가, 역. 여기서 역은 역반응을 얘기해. 역반응이 가능하다. 역반응이 가능한 뭐라 그래? 가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해석을 하면, 자 들어봐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어. 얘들아, 근데 세상의 모든 반응은 정반응, 역반응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됐다가 생성물이 다시 반응으로 될 수 있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네요.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 그 대표적인 거 선생님이 하나만 얘기했지.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불이 났어. 불이 났으면 다 타지. 타는 자체는 정반응이야. 이거 홀랑 탔어. 현서가 담배 피다가 불똥 타갖고 담배 피지. 네요.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불 나고 홀랑 다 탔어요. 나 후회 막심해갖고 다시 되돌리고 싶은데 되돌리지나? 한 번 이렇게 진행되면 뭐야?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이때는 역반응이 거의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해. 불가능하면 반응식을 양쪽으로 쓸 수가 없어. 한쪽으로만 써야 돼. 그래서 이건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가능. 이건 정하고 역이 모두 가능. 이렇게 되는 거고. 비가역은 둘 중에 하나만 돼. 분명한 건 역반응만 되는 건 없고, 정반응이 있을 때 역반응이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정반응만 가능한 거. 자, 어렵지 않아. 자, 여기까지 한 거 별로 어렵지 않아. 요거 체크하고 가자. 234쪽 봐봐요, 학생들. 준비해봐요, 학생들. 정반응. 자, 반응물이 해석물 되는 거. 자, 준비해봐. 오른쪽 동그라미죠, 오른쪽. 네, 정반응은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야. 역반응은 왼쪽. 자, 가역반응 하고 비가역반응 나요. 가역반응은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 보통 여기 뭐가 있냐면요, 얘들아,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하면 물 되거든? 그 물을 다시 수소와 산소로 분해할 수도 있거든? 생성되고 분해되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가역반응의 얘는 뭐가 만들어지는, 생성됐고 다시 분해되는 생성 분해 반응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이야.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비가역에는 뭐가 있냐? 선생님 방금 뭐 얘기했지? 홀랑 타면 돌릴 수 없어. 연소가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야. 수용액 두 개가 있는데 수용액 두 개를 이렇게 섞으면 뭐 가라앉는 게 만들어지거든? 이런 거 중학교 2학년층에 나왔던데 무슨 반응이라지 이거? 앙금 생성이라래. 그 앙금 다시 수용액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을 것 같지? 안 돼. 앙금 되고 나면 다시 수용액으로 돌아갈 수 없어. 비가역이야. 그래서 연소와 앙금 반응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응하는 과정에서 기체 발생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기체 발생한 거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가 없거든.
기체가 발생하면 이거는 계속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음 하나 더 쓰면요. 요번 이게 4단원이에요. 지금 우리 오늘 처음 4단원 처음 하는데요. 4단원에 보면 산성이랑 염기성 이런 거 나오고 산성하고 염기성하고 섞으면 중성되거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니 얘들아? 중화 반응이라 해요. 그래서 중화 반응도 뭐다? 비가요. 나머지는 대부분 가역인데 대표적인 비가역을 알아야 돼요. 연소 체크해 놓죠. 여기다가 이제 비가역 봐봐. 별표 쳐. 비가역 맨 아래 비가역 찾았어? 위에 가역에는 분해 생성 이렇게 나와서 비가역을 정확하게 뭐냐고. 비가역은 역반응이 거의 안 돼. 연소 동그라미 시작. 연소 홀랑 타면 끝. 기체 발생 동그라미 시작. 찾았니? 어딘지 아는 모르. 1번에 연소, 2번은 기체가 발생 중화 동그라미 시작. 앙금 동그라미 시작. 그래서 연소되고 기체되고 기체 발생하고 중화되고 그 다음에 앙금되는 경우에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들아, 물이 증발되는 수증기거든. 수증기 다시 물로 돌려버릴 수 있어 없어? 있지. 무슨 반응? 가역이야 이거는. 근데 수증기 되고 나면 끝이야? 아니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이런 건 가역이야. 자, 235쪽 가볼게요. 요걸 이해하는 상태에서 동적평형으로 갈게요. 동적평형. 선생님 정의 내려볼게. 이 단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쉽습니다. 여기 동적평형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V는 이제 속도를 뜻해.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질 때 우리는 동적평형이라고 얘기해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 이때는 마치 바깥쪽에서 쳐다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정반응도 되고 역반응도 돼. 근데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얘들아? 같아서 그래. 예를 들어서 돈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10만원 벌었어. 5만원 썼어. 얼마 남았니? 너 5만원 들어갔지? 5만원 플러스 된 거지, 얘들아. 근데 10만원 벌었어. 근데 10만원 벌었는데 10만원 다 썼어. 그럼 외관상 잔고는 뭐야?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지. 벌었어, 분명히. 쓰기도 했어. 벌기도 하고 쓰기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안 번 거 같고 안 쓴 거 같아. 그게 표현 상태예요. 요거. 그래서 외관상은 동적평형의 외관상 변화가 없는 상태야. 외관상. 중요한 거 외관상. 겉으로 볼 때 그런 거지. 실제 변화가 없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실제 계속 변하고 있는데도 이쪽 변화만큼 저쪽 변화가 일어나면 뭐야? 결국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그거에 첫 번째 동적평형의 첫 번째로 상평형이라는 게 있는데 얘들아 들어봐. 선생님이 상황을 한번 여기다 한번 설명해 볼게. 요 비커를 하나 준비했어요. 비커를 준비하고 비커에다가 물을 담고 거기에 수조 같은 거 하나 덮어서 밀폐시켜 버렸어. 이 물의 양을 관찰했어. 물이 점점 많아질까 줄어들까? 일단 기본적으로 줄어들어. 물이 점점 증발되는 것 같아요. 줄어들어. 계속 줄어들어? 줄어든다고 어때? 멈추지. 네. 처음에는 이거 선생님 화살표 그리는 거 보세요. 자, 요 증발돼서 날아가는 걸 노란색으로 표현했어. 노란색은 증발이야. 처음에는 증발이 많아. 증발이 되면 여기 있는 수증기끼리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거든? 응결되기도 해. 응축되기도 해. 근데 초반에는 증발이 많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응결도 많아지면서 결국 같아져. 어느 시점부터는 증발하는 만큼 응결되거든? 사실 증발도 되고 있고 응결도 되고 있는데 증발 속도와 응결을 응축이라고 해요. 응결이냐 응축이냐 응축 나왔네요. 자, 증발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와 같아. 더 이상 물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 상평형 상태야 이게. 이거 이해하니 얘들아? 네. 여기 우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이 상태를 그래프로 가볼게요. 자, 증발 속도의 특징.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려지는 거 절대 아니라. 증발 속도는 그냥 똑같았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초반에 물이 줄어든 이유는 자, 응결
속도가 어땠다는 얘기. 여기 연결이면 여기 연결이야. 이게 이제 같아진 거지. 연결 속도는 처음에는 천천히 일어나다가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연결도 빨라지다 서로 같아지고 이때부터 뭐라고 불러? 동쪽 평형이다. 그 중에 상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증발하고 연결이 같아진 여기가 동쪽 평형이에요. 여기가 상평형. 동쪽 평형이다. 상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평형이 뭔지 알겠니? 더 이상 물이 줄어들지 않는 그때 우리 뭐라고 해? 상평형에 이르렀다고. 그 전까지 왜 줄어들었니? 해석 잘해야 돼. 왜 줄어들었니? 그러면 증발이 응축보다 더 우세했었어. 그 전까지는. 여기부터는 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 첫 번째 평형 상평형 갔어요. 요거 해석하고 용해로 갈게요. 책 보자. 자, 동쪽 평형을 일단 밑줄 시작.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찾아봐. 첫 번째 줄에 있어. 요거 해석 잘해야 돼요. 변화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것뿐. 자, 그 중에 이제 1번 상평형 나왔어요. 그래서 액체 증발 속도, 응축 속도 동그라미 시작이라 증발 속도, 응축 속도가 서로 같아졌어. 여기는 액체가 있어요, 기체가 있어요. 답은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거야. 이 중간에 평형 상태에서는.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학생? 학생들, 선생님이 그린 거랑 똑같아요. 지금 톡이 좀 다른 것 뿐이지. 초반에는 물이 줄어들었어. 증발이 빨랐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같아졌어. 세 번째 그림이 뭐야? 상평형 상태야, 이게. 가운데 그래프 별표, 요거.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증발 속도가 느려진 건 아니고 증발 속도는 계속 똑같았어요, 사실은. 변한 건 뭐다? 응축 속도예요, 여기서. 다음. 자, 두 번째 평형으로 가볼게요. 상평형 말고 두 번째 평형은 용해 평형이 있어. 용해 평형. 자, 선생님 상황 설명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여기 물 준비했어. 순수한 물. 물에다가 뭘 넣을까? 소금 넣었다. 자, 이거 소금 넣은 거야, 소금. 얘들아, 순수한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씩 넣어봤어. 처음에 다 녹더라고. 계속 넣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계속 다 녹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녹지 않고 그냥 가라앉아있어. 무슨 얘기야? 다 녹았다는 얘기지. 초반에 왜 녹았냐?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초반에 왜 녹았니? 녹는 거의 반대말이 뭔지 아니, 얘들아? 너희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런 게 있었어요. 용해도 할 때. 용해된 게 나중에 온도 낮추면 석출되거든? 석출은 녹아있던 게 이게 건더기가 돼서 나오는 거야. 초반에는 다 녹았다 해석하면 용해의 속도가 석출되는 것보다 더 빨랐다는 얘기야. 근데 어느 순간 선생님이 표현해볼게요. 어느 순간 이렇게 돼요. 녹는 만큼 석출되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안 녹는 것처럼 보이지? 용해의 속도하고 석출의 속도가 같아진 거야. 이거 선생님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 얘들아, 처음에는 이렇게 됐어요. 자, 용해의 속도는 처음에가 제일 빨라. 점점 느려지는 게 맞아. 그러나 어느 순간 이렇게 됐어요. 그 반면 석출 속도는 처음에는 거의 없었다가 점점 생겨갖고 이 순간이 왔네. 둘이 뭐 하는 순간이 왔어요? 여기 동쪽 평형에 이르렀어. 여기를 우리는 상평형 상태, 동쪽 평형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 특징. 외관상 거의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여. 근데 해석 잘해야 돼. 안 녹고 있니 지금? 녹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녹는 것처럼 보여? 녹는 만큼 석출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야. 녹는 만큼 석출되고 있는 동쪽 평형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을 우리는 용액으로 이런 용액이라고 부르지. 얘들아, 더 이상 녹지 않는 최대한 녹아있는 용액. 그래서 들어본 거 같지 않냐? 최대한 녹아있는 용액 뭐라고 그러지? 포화 용액 상태야 이게. 불포화는 그 전까지는 불포화였는데요. 동쪽 평형부터는 포화 꽉 찬 거야 이제. 넘겨보자. 자, 진짜야. 봐봐 얘들아, 진짜인지 아닌지 그 탐구에서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소금이 있는데 소금 NaCl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두 가지 소금을 준비했어요. 자, 23짜리 소금하고 24의 질량수를 가진 나트륨 기준으로 동위원소라고 불러 얘들. 처음에 이걸로 완전히 포화용액을 만들었어. 꽉 채웠지? 그리고 나서 이 소금을 넣었어.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돼. 이 소금을 넣고 나면 더 이상 녹진 않겠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건더기 이렇게 가라앉아 있겠지, 얘들아. 근데 해석을 해. 그러면 24짜리 소금만 검출돼야 되는 게 맞지, 건더기에서. 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23짜리가 점점 그 수가 늘어나. 24짜리 어떻게 되겠니? 줄어? 무슨 얘기야? 반응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응은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24 녹아 들어간 만큼 24 또 빠져나오고 거꾸로 했나? 24 녹아 들어간 만큼 23이 속출되고 있다는 얘기. 만약 완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전화가 없어야 되거든. 네? 이 찌꺼기에는 다 뭐가 있어야 돼? 24짜리만 있어야 되거든. 근데 23짜리도 있어. 무슨 얘기야? 23짜리인데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는요, 특히 용액 평형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석출, 끊임없이 용액이 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 이해하니? 다음. 자, 세 번째 평형이에요. 화학 반응에서의 동적 평형, 화학 평형이라고 얘기하지. 똑같아. 저거랑 저거. 네.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은 그 시점이지. 자, 선생님이 요 실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거를 만약에 실험을 했어요. 여기다 놓고, 여기 플라스크에 넣었는데, 여기 대표적인 반응 시간 하나 선생님이 써볼게요. NO2와 NO2 기체. 그 다음에 이 NO2 기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N2O4로 바뀌어요. 계속 이 반응, 정반응, 이거 역반응은 이렇게 가는 거야. 색깔이 있어. 무슨 색깔이야? 얘는 적갈색. 개수가 안 맞네요. 개수 맞출게요. 여기 2. 얘는 무색. 그래서 이거 읽을 줄 아니? 어떻게 읽어야 되니? NO2. 응? 뒤에서부터 읽으면 돼. 뒤에 2. 산아, 뭐라고 하면 돼? 질수와? 네. 민서, 이걸 읽을 수 있니? 똑같이 가는데. 몇 산아야, 그러면? 4. 산아. 몇 질소? 1질소.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돼. 근데, 자, 처음에 출발할 때 있잖아요, 학생들. 처음에 여기다가 이산화 질소, 원래 적갈색이거든? 근데 얘 가만히 놔두면 반응 시작해, 정반응이. 그러면 이산화 질소가 사산화 이질소로 바뀌어요. 적갈색이었던 애가 사산화 이질소가 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색깔은 점점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옅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계속 옅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옅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색깔 변화가 없어요. 뭐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이때? 동쪽 평형이 된 거야. 초반에는 왜 옅어졌어요? 초반에 이거 시작했어. 그럼 이거만 일어나냐? 동시에 이제 이것도 시작되기 시작해. 근데 초반에 이게 더 우세했으니까 결국 뭐야? 옅어지다가. 얘 속도 점점 따라오기 시작하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같아졌어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 그래프도 저기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네요. 어떻게 이산화 질소가 이렇게 사산화 이질소로 바꾸다가 농도가 일정해졌고, 그 다음에 속도로 얘기하면 속도 그 다음에 올라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동적평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네. 일단 농도가 같아진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만약 농도로 그리면요, 농도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산화 질소는 점점 이러다가 어느 순간 멈추고, 그 다음에 사산화 이질소는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고, 이때가 동적평형이 될 수 있겠죠. 꼭 만날 필요 없어요. 농도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평형이? 농도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속도가 같아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선생님 막 그린 거 아니? 아니야, 막 안 그렸어, 얘들아. 여기가 2 떨어질 때 여기는 뭐야? 1 플러스 되는 겁니다, 지금. 폭 자체가. 왜? 개수가 2대 얼마기 때문에 그래요? 1이기 때문에 그래. 자.
거기 사산의 일일소의 생성과 분해반응 지금 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옅어지다가 일정하다. 변화가 더 이상 없다. 그때 뭐다? 농도병이다. 왼쪽 볼게요. 왼쪽 화학병의 특징 별표치지 않다. 화학병의 특징 왼쪽 맨이 화학 평형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반응물이 있니? 생성물이 있니? 공존 상태예요. 반응물, 생성물이 모두 존재하는 거. 그 중간 시점이야. 그래서 반응물, 생성물 다 있고 얘들아 여기서 평형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정반응도 있고 역반응도 있는 무슨 반응에서만 그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가역 반응에서만 성립해. 그래서 가역 반응에서만 성립해. 무슨 반응에서는 당연히 언급조차 할 수가 없어요. 비가역 반응에서는 언급이 안 돼. 역반응이 없는데 무슨 평형이야? 없지? 다음 두 번째 같은 속도가 됐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 반응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한다는 입줄 시자 얘들아. 공존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농도 일정하게 유지 밑줄 시자. 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 자, 거기 밑에 보면요. 근데 그 평형이라는 것은 언제 평형이 되냐는 조금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얼음물을 넣었을 때 또는 조금 더 온도가 높은 물에 넣었을 때 그러면 멈추는 농도가 다를 수 있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반응 조건에 따라 평형이 언제 일어날지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화학2에 평형으로 화학평형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그때 있는데 뭐 지금 여기는 그건 아니고. 자, 밑에 그 농도 변화를 보면 얘들아 농도 변화는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늘고 그렇게 되는 거. 농도가 일정하게 됐을 때야 농도가 꼭 같아질 필요는 없다 얘들아. 같아지기 힘들어. 농도가 같아진 게 아니라 뭐가 같아졌어? 속도가 같아지는 거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배웠는데요. 이거 갖고 문제 237 풀어보자. 자, 생각보다 쉽습니다. 한번 해봐요. 237쪽. 해보자.
했어요. 다 했어? 연습 다 못했지? 네? 하나 하나 남았어요. 남았어요. 같이 맞추자. 왜냐면 시연이 안 와갖고 영상에 넣어야 돼서 같이 이번에 같이 맞출게. 아, 그렇어요. 자, 금방 했네요. 할만하지? 답을 확인해 볼게요. 237쪽에 핵심 체크. 1번 가역 반응이죠. 2번은 오른쪽으로 진행되면 정반응, 왼쪽으로 진행되면 역반응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정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한쪽만 반응이 뭐라 그랬지? 비가역 반응이에요. 더 이상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야. 무슨 상태니? 동적 평형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 동적 평형을 세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상태가 평형된 거야. 상평형. 첫 번째 상평형. 두 번째는 용의 평형, 용의 평형. 세 번째는 화학적 평형, 화학 평형. 이렇게 됐어. 자, 1번 가볼게요. 1번에 OXX. 뭐 1번을 맞고요. 1번에 2번. 자, 가역 반응에서는요, 모두 일어난다. 이렇게 써있지, 지금. X. 비가역 반응은, 얘들아, 비가역은 조건에 따라 모두 일어나는 게 여기고, 여기 조건 바꿔다 안 일어나는 거야, 얘들아. X. 자, 2번. 연속 뭐라 그랬니?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 비유했던 그거예요. 홀랑 타면 끝이야. X가 아니라는 거야. 비가역. 막은 기체 발생해서 날아가면 끝이야. 비가역. 생성반응 나왔어. 생성반응 가역. 생성됐으면 분해되게 될 수도 있겠지, 얘들아? 중화 어디에 속했었어요? 비가역. 그 다음에 분해 생성 가역. 답은 비가. 자, 3번. 언제가 동적 평형이에요? 화살표 봐야 돼요. 화살표. 날아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는 뭐예요? 증발이고요. 내려오는 화살표, 빨간색은 뭐예요? 응축이야, 얘들아. 동적평형에서는 그 숫자가 같아야 돼. 답은 나. 자, 4번에서 녹다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네. 어느 순간부터 녹지 않고 가라앉는 데지. 안방이지. 포화됐지. 그럼 용해평형이지. 얘들아, 용해평형에서는 자, 비교하는데 용해 속도하고 석주의 속도가 서로 같다. 등호 쓰셔야 돼요. 다음. 표현을 했어요. 일단, 화학 평형 상태에서는 생성물이니 반응물이니 답은 둘 다 공존한다, 여기서는. 예, 그래서 1번에 X 하셔야 되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나요?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 X. 속도가 같은, 농도가 일정한 XXOO. 자, 적발색이 어떠든지 어느 순간 안 한다. 처음에는 어떻게 정반응과 그 역반응, 처음에는 어떻게 정반응만 일어나다가, 둘이 같아진 거야. 그래서 기억은 정, 니은은 역, 그 다음에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 어렵지 않지? 다음 거도 해보자. 238쪽 해봅시다, 이번에. 코 풀어간다고? 네.
다 했어, 민서? 여기서 다 했어? 네. 자,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238쪽에 1번,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Y축을 봤더니, H to G. 수중기야. 수중인 거 알겠니? H to L. 뭐야? 그랬을 때 둘의 비율을 봤더니요, 둘의 비율 어느 순간은 변화가 없네요. 그럼 뭐 얼마 정도 됐을 거 아니? 거기 양을 보더니 양의 변화, 농도의 변화가 없으면 그때 뭐라고 불러? 우리는 동적 평형이야. 공감해? 동적 평형이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라고 하면 T2부터 동적 평형이에요. T1까지는 평형되기 전까지야 라고 얘기했어요. 물 증발시킬 때 처음에는 뭐가 더 많았음? 물이 많았겠지? 근데 물이 점점 줄겠지? 해석해보자. 증발 속도는 얘들아 처음하고, 근데 여기서 1번 답을 잘 썼어야 돼요. 증발 속도는 어떻게 돼? 여기 봐봐. 1번 답의 힌트는 여기 있어.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변했어요.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T1은, T2는, T3 이렇게 썼어야 돼. 줄어든 거 아니야? 증발 속도는 일정해. 뭐가 바뀌어? 이게 바뀐 거예요. 음축 속도. 그래서 처음 답 1번 답이 이거야. 맞았니? 민서 맞았니? 1번 답 다 똑같아요. 2번 해볼게요. 그러면 음축 속도는, 자 봐봐, 여기는 동적평이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점점 늘어나니까 T2하고 근데 T3가 어제 동적평인가 똑같은데 T1은 좀 느렸겠지? 세 번째 답은 마찬가지. 요거 아까 1, 2, 3의 답이야. 세 번째, H2 수증기의 양. 처음에 수증기가 점점 늘어서 여기서부터 더 이상 늘지 않았겠지? 다음, 요거 가역 반응이, 가역 반응이야, 얘들아. 동적 표현 다 가역 반응이 일어난다 했어. 오, T1일 때 여기에요. 동적 표현 전이야, 얘들아. 1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농도가 같아진 건 아니란 얘기야. 1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게 속도가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1이 되려면 동적 표현이란 얘기야. 근데 T1은 아니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1보다 작다, 1보다 뭐 크다가 맞겠지. 증발이 더 빠르니까. 다음 3번 T3 동적평형이에요. T2부터 동적평형이에요. 다음 T2일 때하고 T3일 때 수증기의 양 같다. 5. 그 다음에 물의 양은 어떻게 1보다 크냐? 아니지. T2나 T3나 물의 양은 더 이상 줄지 않았으니까 같다. X. 이해하니? OX, OOX. 다음 문제도 쉬워. 해보자. 여기 평형. 첫 번째. T일 때. T일 때, 4T일 때, 5, 그 다음 8T일 때 있는데, 얘들아. 거기 보니까 4T일 때 벌써 평형 될 때지. 맞냐? 더 이상 녹아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거랑 속도가 같으니까 더 이상의 그 녹은 양이 더 늘어나진 않아. 자, T일 때는 4T가 평형이니까 T는 뭐야? 평형 전이야, 얘들아. 그때는 용의 속도가 더 컸겠네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답. T일 때는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커. 요거. 4T, 4T, 8T는 어떻게 가야 돼? 용해하고 석출이 같아로 가는 게 맞겠지. 근데 그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니까. T일 때는 용해가 석출보다 커. 맞니? 첫 번째 답. 다음, 두 번째 답. 이게 1번 답, 여기에 2번 답, 이렇게 가. 다음. T일 때하고 4T일 때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을 물어봤어요. 야, 이건 녹지 않고 남아있는 게 거의 없지. 적지. 계속 녹고 있는 거. 여기 많아졌겠지. 그래서 언제 더 많다? 그러면 뭐야?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뭐야, 잠깐만. 설탕의 질량을 비교하세요. 거기 오니까 녹지 않고 있는,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 그러면, 무슨 얘기야? 맞네요. 자, 사티일 때가 몰롱도를 확인하셔야겠네요. 여기서 놓고 나서 모체 설탕의 양을 관찰하고 나서 녹이는 거거든. 근데 언제 많이 녹았어요? 사티일 때 많이 녹았지? 그럼 안 녹은 거는 언제 더 많아요? T일 때가 더 많다. 3번 이렇게 해야 돼요. T가 4T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다음. 자, 4번은 4T일 때 석출 안 되고 있다? 아니야, 되고 있어. 같은 것 뿐이야. X. 8T일 때 둘의 속도가 같아졌어. X.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4T, 8T 똑같아. 5. 8T일 때도 농도는 A야. 변하지 않았을 거야. 답은 X, X, 5, 5. 어때요? 할만하지? 자, 이거 가지고 풀어보자. 내신 만점 문제 9번, 10번, 10번, 9번, 10번. 241까지 해보자. 그냥 한 방에 갑시다. 241까지. 241까지.
뭐야? 왜 핸드폰하고 놀고 있는 거야? 다 했어? 네. 벌써? 네. 다 했어? 자, 진짜 다 했네요. 잠깐 쉬었다. 내신 만점 문제를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빨리 준비해봐요. 뭐 좀 빠르게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1번 준비해요 학생. 네. 저 빨리 들어갔어. 가역 반응만을 모두 고른 것은 채점해. 채점하라고. 뭐 이렇게 많이 넘겨. 하나 너무 많이 넘겼어. 자, 1번은 가역 반응만 골랐어요. 얘들아. 너무 단순해. 화살표가 양쪽으로 있는 것만 고르면 돼요. 니은 4번. 채점해. OX 해. 맞았어요. 민서, 채점해. 왜? 색연필 빌려줘? 괜찮아? 대충 하면 돼? 그래. 자, 2번. 답은 가역 반응이네요. 양쪽 화살표와 정반응의 생성물 오른쪽에 있는 NH3지 기억이 맞네요. 정반응이 진행되면 기체 분자수가 증가한다. 얘들아 왼쪽에 반응물의 개수가 4지 생성물의 개수가 2야. 반응이지. 정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돼서 4가 2가 된다는 얘기거든.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옳은 것은 C 2번. 학생 C 동들 일정의 이 학생은 맞네요. 모든 화학 반응이 동접형의 개념은 아니야. 그래서 2번 가시면 되고, 다음 4번. 가는 아직 도달하기 전이네요. 나는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쭉 보면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빠르다가 나에서는 같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나가 되면 H2L의 양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답은 5번 모두 맞다. 다음 증발 응축 그러면 T1까지는 아직 도달 안 됐는데 T2부터 도달했지.
야, 그걸로 푸셔야 돼요. T1에서는 계속 줄다가 T2에서는 안 줄 거예요. 근데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니은에서 얘기했는데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고 같아진 거지. 답은 3번. 자, 6번 가볼게요. 6번. BR2가, BR2L. 자, BR2L, 색깔이 없네요. 그, BR2G가 되면서 이게 지금 적가의색으로 지금 꽉 채워지고 있지. 계속은 안 될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멈출 것 같지? 평균에 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달한 게 나다. 도달한 게 나다. 네. 동적평에서는 둘 다 있는 거고. 답은 니은 2번. BRG의 양은 G 양은 나에서 더 많은 거지. 다는 아직 이제 더 적은 상태예요. 다음 7번에서 모형 봐봐. 가, 나, 다. 쉽네. 가에서 나까지는 평형 아직 전이에요. 다가 평형 상태다로 풀어야겠죠. 다에서는 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런 얘기야. 답은 1번. 민수 학생 그었네요. 그었어. 민수 학생 그었고, 현수 학생 그었으니, 같이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 다시 한 번만. 다에서 설탕물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된다. 얘들아, 더 이상 안 녹아 들어가니까 농도는 똑같아. 다음. 물에 용해진 설탕 분자. 언제 제일 많이 용해되니? 가에서, 나에서, 다로 갈 때까지 계속 용해량은 늘어나는 게 맞아.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 다음에 설탕의 석출 속도는 가나 다 그러면 어떻게 뭐가 제일 석출 속도가 높은 거니? 다가 제일 높은 거야. 거꾸로 가야 돼. 답은 1번이에요. 다음 8번. 여기 가 어느 순간부터 가가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 계속 넣었더니 아니구나. 가는 일단 동적 표현을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포화시키고 나서 나에서 좀 더 넣었어요. 이번에는 24자리를 넣었지 얘들아. 뭐 어떻게 된다 그랬는데 석출되고 들어가고 해서 23자리로 밖으로 나와. 그걸로 풀어야겠지. 답은 4번 되겠어요. 가에서는 똑같다. 동적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똑같다. 포화성형이니까 같다. 이렇게 가져오는 게 맞아. 다음 9번. 마찬가지 물에 포도당 넣고 용해평에 도달한 것을 가라고 했어요. 간 동적평이네요. 여기다가 Wg을 더 첨가하고 용해평에 도달했대. 거기에서 난 가해송이가 더 넣었다 그러면 용해 속도는 나에서보다 가에서가 빠르다. 어차피 똑같아요. 둘 똑같은 건 알겠니? 가나에서 모두 같다. 석출 속도도 가나에서 모두 같다. 어차피 더 넣어봤자 그 속도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야. 이 기억력은 잘못됐네요. 포도당 수용액의 몰농도도 마찬가지예요. 더 녹아 들어간 게 더 훨씬 더 많아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어요. 2번. 다음 10번. 수소와 아이오딘이 반응해서 아이오딘 수소와 하는 반응이다. 물질은 그대로 써라. 얘들아, 수소와 아이오딘 이거 한번 선생님 써볼게. 수소와 아이오딘 무슨 상태라 있어요? 아이오딘이 반응하여 무슨 상태라는 얘기는 안 했네요. 그러면 그냥 써야겠네요. I2 근데 보통은 S야. 고체 상태야. HI가 되는 요 반응식 이렇게 한번 써보자 얘들아. 반응식 한번 쓰자. 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동적 평형이 됐어요. 그러면 동적 평형은 반응물이 있나요? 아니면 생성물이 있나요? 답은 둘 다 존재. 네, 답은 이게 맞아. H2도 있고 I2도 있고 HI도 있고 답은 이게 있어. 세 개 다 답으로 쓰는 게 맞아. 동적 평형에는 모두 같이 존재. 이게 맞아. 다음 적갈색이 이산화 질소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평형에 도달했다. 속도 같아졌겠구나. 더 이상 색깔 변화 없겠구나. 이걸로 풀어야겠죠. 생성분의 속도가 같아졌다. 기억 맞네요. 무색의 물질, 그거는 반응물만 얘기하는 건데,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둘 다 있다 그랬었지? 니은 틀렸어요. 용기 속의 그 둘의 농도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거. 답은 3번. 자, 12번. 그거 뭐 거꾸로 써놨네요. 반응식을 거꾸로 썼을 뿐이에요. 거기에서.
정관식은 T초 이후에 변하지 않았다. T초의 동적 표현이다 라고 했어. 자, 기억.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야, 둘 다 일어난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체 분자 수는 반응 초기보다 크다. 얘들아, 식 자체가 어떻게 되는데 거기에서 N토, O토 살표 이렇게 해놓고 L, O토, E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넌 항상 뭐야? 이걸 계산해야 돼. 1, 2 하나가 두 개 되고 있어. 점점 많아지는 반응이야. 숫자적으로는 분자가 하나가 두 개가 되는 분자. 그래서 기체 분자는 반응 초기보다는 시간이 진행되면 점점 많아져. 근데 계속 많아지는 건 아니고 동적 표현되면 더 이상 변화는 없을 거야. 답은 니은 맞네요. NO2의 몰수는 일정하다. 평형에서는 항상 농도가 일정하다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 답은 4번. 자, 실력업 문제 두 개 나왔네요. 이것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진공유기 물 넣고 수증기 증발시켰어. 계속 증발하는 건 아닌 것 같고 T1, T9, T2, T3까지 늘어나다가 T3부터 뭐야? 평형이지? 상평형. 기억은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속도가 같아졌어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T3 때 1이고 근데 응축 속도가 위로 가 있네요. 그러면 초반에는 1보다는 작은 게 맞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몰수하고 T1, T4일 때 그 H2 언제 H2G가 더 많냐? 수증기가 더 많은 건 뭐야? T3야? T4야? 똑같아요. 이게 맞아? 농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보다 작다가 아니라 1이다라고 써야 돼. 이것은 1이 돼야 돼. 그래서 답은 3번. 자, 2번. 충분한 NA도 넣고 더 넣어준다. 그래서 처음 봐고 이것도 실험 또 나왔네. 여기서 처음에 녹아 들어가는 거 있었어. 근데 다시 또 석준해갖고 나올 수도 있다 그랬었지? 그거를 풀어야죠. NaCl의 석출 속도는 0이다. 이거 계속 나오네요. 석출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되고 있구나. 속도가 같을 뿐 0이 아니라 0은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돼. 용의 속도 석출 속도보다 빠르다. 아니에요. 둘이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 NA 플러스 그 23짜리가 가해서보다 작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일부가 석출되니까 NA 플러스의 수는 많아지는 게 맞지? 답은 몰 농도는 수용 속의 23 NA 플러스의 몰 농도는 가에서보다 작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구나. 녹아 있는 게 일부 빠져나오니까 더 작아지는 게 맞지? 작다가 맞아요. 자, 그래서 답은 디귿 해서 동적 평형 단원 하나를 했습니다. 어때? 할만하죠 여기? 자, 그러면 뭐하냐? 여기 시원 학생 이거 보고 있는 거죠?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요거 이제 셀페이드 펴봐요. 셀페이드. 네. 셀페이드 정상적으로 있으면 풀어져 있어야 되는데 안 풀어져 있어. 저 6강부터 가는 건데 어디야? 원래 정상적으로 있으면 6강 전까지 풀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98쪽부터 123까지 다 오늘의 다 못하면 숙제 123까지 해보자. 98쪽부터 풀면 돼요. 풀어져 있어? 새 거야 이거. 여기 새 거야. 새 거네. 앞에 좀 풀었구나. 예? 98부터 해보자. 여기 샤넬 법칙 기억나? 설명해줘? 형성? 샤넬 법칙 뭔데? 온도 커지면 부피 커지는 거거든 얘들아? 네. 요거만 설명해줄게. 봐봐. 얘들아 너희들 머릿속에서 까먹었을 것 같은 거 선생님이 하나 설명해주면 이거 섭씨온도야. 너희 절대온도라고 기억나? 절대온도. 여기가 0도씨 부피에요. 0도씨 부피 V야. 근데 V가 2V 되려면 봐봐. 그리고 그래프 이렇게 쭉 그렸어요 학생들. 여기는 섭씨온도예요. 온도인데 섭씨온도야.
그랬을 때 부피가 0이 되는 이 온도 절대 온도라 그러지. 273도씨에서 0이 돼. 배운 거 같아? 여기 뭐라고 불러? 0켈빈이라고 불러. 0켈빈 기억나요? 네. 절대 온도. 그래서 절대 온도하고 섭씨 온도의 관계는 영하 273도씨가 0켈빈이야. 0도씨는 몇 켈빈이? 0도씨 몇 켈빈? 여기다 273을 더하면 켈빈으로 바뀌어요. 절대 온도로. 그래서 여기는 273켈빈.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V가 2V가 됐어. 그러면 플러스 V가 한 번 늘어났지. 요거 하는데 얼마 걸려? 여기 273도마다 한 번씩 늘어나는 거야. 조금 더 길게 그려볼까?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 물어볼게. 너희들 생각해봐. 여기 몇 도씨가 돼야 돼? 그러면 몇 도씨지? 273마다 한 번씩 늘어나니까 273이 한 번 더 갔으니까 뭐야? 546도씨야. 다시 한번 얘를 켈빈으로 볼 거야. 여기다 또 273을 더해서 답을 해야 돼. 자, 그런 식으로 온도가 커지면 어떻게 해?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난다는 법칙이에요. 비례한다는 법칙이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커진다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샤를 법칙이라고 하지. 그러면 1도씨마다 얼마나 늘어났냐? 그러면 273에 한 번 늘어났으니까 1도씨마다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 V씩 늘어나는 거야. 이만큼씩. 그게 273번 되면 한 V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 핵심 개념은 그거예요. 거기 요거 첫 페이지만 같이 할게요. 자, 첫 페이지 내용만 쭉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고 문제 풀어보자. 98쪽 봐봐요. 자, 개념하기 1번.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의 뭐가 커진다? 부피는 증가한다. 써보자, 얘들아. 부피가 커져. 씨알을 옆에 사진이 있네요. 뭐 생긴 거야? 그림이야. 다음. 0도씨 기압식 2리터였어요. 그게 273도까지 계산했다. 되게 어려운 문제 같지? 아니야, 얘들아. 여기 봐봐. 0도씨 기압에서 2리터였어. 근데 273이 지나면 한 번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2리터가 한 번 더 늘어나면 몇 리터야? 4리터가 된다는 거야. 4리터. 영하 273도씨를 0도씨로 하고 다니는 켈빈을 사용하는 온도를 뭐라고 하냐? 이걸 뭐라고 했지, 얘들아?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다음. 섭씨 온도, 절대 온도 바꾸세요 그랬는데 결론이 이렇게 갈까요? 봐봐요. 절대로 가는 방법은 섭씨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273을 더해서 보내주고 섭씨로 바꾸고 싶으면 이번에는 더해서 왔으니까 빼주면 돼요. 이번에 절대에서 273을 빼줘야 돼. 대신 절대 이렇게 빼서 켈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빼서 도시라고 바꿔줘야 돼. 써보자. 25도씨에다 273 더해봐요. 얼마냐 얘들아? 얼마야? 298 단위로 써? 켈빈 있네. 안 써도 되겠네. 자, 영하 78도씨에다가 273 더하면 얼마니? 누가 제일 빨리 더하니? 현서 더해봐. 얼마야? 선생님 다 계산했는데 너는 얼마? 100 90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맞네. 미안하다. 맞다. 195지? 예. 다음, 0켈빈은 이번에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영하 273도씨라고 쓰자. 마이너스라고 표현하지. 쓸 때는. 근데 읽을 때는 영하가 맞아. 273켈빈 또 빼자. 예. 몇 도씨? 몇 도씨? 0도씨야. 213을 빼서 0도씨가 된다. 넘겨봐. 자, 그 그림, 선생님 뭐 디테일하게는 안 하겠어요. 그랬을 때, 부피, 온도 커지면 부피 커져. 이 얘기거든? 왜 커져? 그러면, 온도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거리가 멀어지고 부피가 커져. 요 얘기야. 그럼 대표적인 게 있어. 여름에 타이어가 더 빵빵해. 이렇게 얘기해. 온도가 높아서. 찌그러진 탁 부분 필라 그러면 뜨거운 물에 넣어야 돼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부피가 증가하면서 밀어냅니다. 이런 것들 다 샤를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체가 들어있다. 가열이 변하지 않는 것은 자 기체 분자가 많아지는 건 아니야. 멀어지는 거야. 기체의 부피 변하네. 그래서 답은 1번이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은 1번이 변하지 않아요. 다음
자, 이렇게 관계에 있는 것은 온도 때문에 부피가 커지는 거, 온도 증가해서 커지거나 아니면 감소해서 작아지는 거야. 뭐 있니? 1번 아니잖아. 1번 압력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높이 뜬 비행기는 그건 압력 때문에 그래요. 다음 열기구 나왔네요. 답은 3번. 4번 압력 때문에 부피 줄어들면서 이 축격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다음은 5번. 냉장고 나왔네. 냉장고 넣으면 온도가 낮아지겠네. 3번과 5번. 자, 보일샤를 법칙. 이 두 가지 동시에 변할 때, 자, 부피는 모에는 비례하고, 모에는 반비례하고, 비례부터 나왔나, 반비례부터 나왔나, 반비례 나왔네요. 일단 보일 법칙은 뭐야?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진다.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첫 번째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자, P1, P2의 압력을 비교해서 해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이 클 때 부피가 커, 작을 때 부피가 커. 언제? 작을 때 부피가 큰 거야. 그래서 부피가 누가 더 커? P1보다는. P2가 크지, 얘들아? 그래서 P2가 더 작은 압력이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해함? 예.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진행해보자. 개념 다지기부터는 해보세요.